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자, 송원석, 김성원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 던졌습니다. 두 의원 모두 이제 개파 대결로 비춰지는 걸 극구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나 개파 대리전이 될 거란 전망이 많아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당 혼란을 수습하는 적임자로 누가 될지 좀 예상하십니까? 뭐 예상되는 분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얘기했다가 또 혼탁한 선거가 아니냐 뭐 흔들리냐 뭐 얘기 나올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 개파 선거라고 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 개파라는 게 그 친이 친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통령 당선일인 12월 19일 본인 생일이자 결혼기념일이고 대통령 당선일인 12월 19일에 뭐 트리플 데이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아직도 그 친이계 분들이 만나서 밥을 먹거든요, 송년회 때. 그리고 뭐 친박계라고 하는 분들도 아직도 소소히 만나고 있어요. 이게 개파인 거지. 이 정치적으로 한 10년, 15년 이상 해야지 개파가 형성되는 것이지, 친윤, 친한, 특히 친한은 한동훈 전 당대표께서 입당한 지 이제 막 1년 지나고 막 1년 반 됐는데 무슨 개파가 있겠습니까? 또 친윤이라는 것도 사실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기 위해서 조금 더 친분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거고, 그게 정권 초반에 좀 결사체가 된 것이지, 그 결사체가 지금은 희미해졌다,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그 TK 그에 있는 송원석 의원이냐, 뭐 그 수도권에 있는 김성원, 예, 네. 김성원 의원이냐, 이 중앙 그 수도권이냐 혹은 TK냐, 요 싸움에 대해서는 좀 재미있게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의원분들이 많이 그 원내대표 선거니까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건데, 사실 TK, PK가 표가 가장 많긴 하죠. 수도권 표가 적긴 한데 그래도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게 원내대표가 그럼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당대표 선거하고 또 비교해서 봐야 돼요. 야, 그러면 TK에 표를 몰아주자. 그럼 당대표는 수도권으로 가자.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지금 수도권에 표를 몰아주자. 그럼 당대표는 TK, PK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까지 한꺼번에 좀 들춰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자구도지만 이번에는 그 대선에서 패배해서 그런지 이번 그 원내대표 하겠다는 그 적극적 의지는 조금은 덜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자리가 좀 부담이고 이제 가시밭길을 걸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원내대표를 해서 이게 사실 다음 뭐 총선도 아직 많이 남았고, 그리고 지금 그런 것을 봤을 때 원내대표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누가 선출되는지에 따라서 지금 그 당권의 지역 예상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한 번에 좀 아울러서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두 사람을 다 잘 아는데, 왜냐하면 뭐 제가 그 21대 때 같이 이제 원내 지도부로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삼선이죠. 삼선이고, 네. 송원석 의원은 이제 기재부 출신이고, 또 우리 그 김성원 의원은 이제 좀 학교에서 좀 공부를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지역은 송원석 의원이 김천이고, 이제 김성원 의원은 이제 동두천, 연천이죠.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원내대표를 할 때 보면 몇 가지 기준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당이 현재 상황에서 누가 적임자냐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본인과 있던 친소 관계가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과연 이 지금 대야 관계에서 누가 제대로 원내를 이끌어갈 것이냐, 뭐 이런 어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지역별로 TK 의원이 왔다고 해서 TK를 찍고 반드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쉽게 말해서 질이 안 좋은 유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내를 알 수는 없는데, 좀 전에 우리 강변이 이제 개파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개파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개파라는 건 뭐냐면 뚜렷한 어떤 구심점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중심으로 개파가 형성이 됩니다. 정치계에서는. 근데 친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탈당을 해서 정치적인 구심력이 사실상 사라졌어요. 근데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당이 입문하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어떤 팬덤을 확보한 어떤 살아있는 현존 어떤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의 어떤 결속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친한계는 숫자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 사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그 물이 좀
이제 들어가 있는 굉장히 엷은 어떤 그런 어떤 친한계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파적 어떤 그런 어떤 대결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유리할 거냐.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수석을 2번 했습니다.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수석을 1번 했고, 뭐 이런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국 이제 원내대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신임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대여 투쟁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일단 향후 지도부 체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당 대표 전당대회를 한다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신임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이 신임 원내대표가 6월 말 이후에 즉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그때까지는 또 당대표를 또 겸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당하고 비교하자면 민주당은 오늘 김민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네, 그렇죠. 민주당은 김병기 죄송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민주당은 당원 원내대표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율이 20%가 있어요. 그 김병기 그 아들의 채용 청탁 관련 문제 때문에 오히려 당원들이 김병기 그 원내대표한테 표를 실어줬다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언급량도 늘었고 유튜브 출연도 늘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김원준의 뉴스공장 뭐 어제 출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를 오히려 몰아줬다는 것인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원내대표 선거는 당원들의 그 마음과 당심과 동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홍석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의 그 친밀도와 친분도 평소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삼선 의원이시잖아요, 두 분 다. 평소에 삼선 의원을 하면서 얼마나 의원들에게 덕을 베풀었나 또 얼마나 의원들하고 활발하게 잘 지냈나 요게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과는 뭐 예측 한 주말쯤 돼야지 이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네.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난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뭐든지 요즘에는 주말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주말에 어떤 결과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다음 이제 인물은 요즘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하는 인물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기자회견 했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당원들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면 처리하겠다면서 당원 여론조사 제안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저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원 여론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전 당원께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김 위원장은 당심과 민심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도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배수의 진을 친 건가요, 의원님? 그렇죠. 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배수의 진을 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자 하는데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당 대표가 왜 필요하고 또 원내 대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는데 당원들한테 다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자리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민한테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국민들 뭐 인사추천제에 대해서도 뭐 비판을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저는 당원들에게 물어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 이런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곧 물러나는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그 이후에 지도부 체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곧 물러갈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자. 얼마 전에는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런 이야기도 했죠. 본인의 어떤 임기가 6월 말인데 원래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 여부는 이제 상임 전국 대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당원들에게 또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직접 민주주의, 당내 어떤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은 들지만, 그러나 굉장히 좀 면피성이다. 그리고 어떤 본인의 어떤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어떤 비판적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당원에게 물어보자, 이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부적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년 병장이 내무반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면 내무반에 있는 병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김 병장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시면 나가야 안 되는 됩니다. 네. 뭐 나가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뭐 새로운 걸 만들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가 보기엔 말년 병장의 지시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와닿지 않는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탄핵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안 해야죠. 근데 탄핵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다시 당원들에게 뭐 입장을 물어보자, 전 당원 투표를 우리 탄핵에 대해서 뭐 당론으로 할지 안 할지, 무효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 이걸 지금 왜 묻고 있습니까? 그건 진짜 왜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어떠한 본인이 집중과 승기를 갖고 가기 위해서 그러한 네. 말을 꺼내면서 뭐 계엄과 탄핵을 분리를 하되,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윤리위 회부까지 강행하겠다. 근데 탄핵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얘기해라. 하지만 탄핵을 방대한 당론에 대해서는 무효화를 하겠다. 그럼 말을 꺼내니까 아까 말했듯이 말년 병장이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니까 또 저렇게 전 당원 투표를 하자고 말을 하는데, 저기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안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그 원내를 보자면 뭐 국감도 해야 되고, 뭐 결산도 해야 되고, 국감을 해야 되고,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고, 뭐 대법관 수를 늘린다 그러면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요러한 진두지휘 입장에서 봐야 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또 그 각 전략을 또 짜야 되고 이런 건데, 요것은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아있는 비대위원장께서 굳이 하실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왜냐면 저러한 발언 하나하나가, 기자회견 하나하나가 다시 또 당내 분란을 또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내대표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방송 서두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21%로 급 하락했다라는 게 있는데, 급 하락에 혹시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러한 발언이, 기자회견이 작용한 건 아닌가라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어제 일타뉴스에서 홍석준 의원님 계실 때도 이제 언급했지만, 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갈등 이제 얘기하면서, 네. 사실은 이게 단편화된 갈등이 아니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뒤에 이제 거물의 정치인들의 약간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런 행보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논란이 되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변호사님? 뭐 거물이라기보다는 제가 뭐 어디까지 말씀드릴지 모르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지금 국회의원이시고 비대위원장이고 당을 대표하시지만 저랑 이제 비슷한 또래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일련의 뭐 저희가 같이 함께 연락도 해오고 뭐 이런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보면 그 조언을 얻는 어떠한 그 분은 계실 거예요. 조언을 얻는 분은 계실 텐데, 그 조언이 저는 거물이라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제가 뭐 머릿속에 추측되는 인물도 몇 명 있긴 한데 거물이라고 전혀 생각. 아니 어제 저희는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뭐 김무성 전 대표도 있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있다고 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물이죠. 그분들은 거물인데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은 그분들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머릿속에 딱 이름이 딱 떠오르는데 그분이 아니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는 뭐 많은 조언을 얻으시는 거는 맞고, 많은 조언을 얻으면서 행동을 하시되 정말로 그 많은 조언을 얻으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초선 의원이고 하시지만 비대위원장까지 하셨으면 본인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죠. 자문만 얻고 자문을 따라가진 말고 본인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그 의사결정은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기준으로 잡고 의사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좀 전에 강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 정당 지지도가 하락됐는데,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분명히 일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당 대표로서 했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본인도 이번 대선 패배 또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겸허하게 대선 패배했던 책임도 지면서 또 앞으로 당대회를 이 지도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징검다리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곧 물러날 마당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은 좀 복잡한데, 이 탄핵 반대였던 당 무효화라든지 또 후보 교체 관련된
그 당무 감사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와, 저 정당 정말 개판이다. 이런 어떤 인식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이 정당 지지도 하락에 저는 김용태가 굉장히 큰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후보 교체 이런 어떤 당무 감사가요. 지금 당 윤리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어요. 있는데 지금 비대위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응하지 않고 있대요. 내가 왜 그 응하냐 하면서 응하지 않고 있대.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비대위원들이 응하지 않으면 별 뾰족한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어떤 이슈를 던지는 게 당내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년 병장 같은 건데 이제 내부에서 약간 분탕질 이 또한 뭐, 분탕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당무감사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총선이 3년 남았잖아요. 네. 당무감사의 징계 수위를 보면 뭐 징계를 안 할 수도 있고 불처분도 있겠지만 경고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게 당원권 정지가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가 왜 의미 있냐? 당원권 정지를 하면 공천 신청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의석수도 적어 죽겠는데 관련자들을 뭐 출당할 겁니까? 출당해가지고 그분들 무소속으로 만들 거예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게 당원권 정지인데 지금 거론되는 많은 그 당시에 비대위원을 했던 현직 국회의원들이 당원권 정지가 된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뭐 내년 지방권에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을 행사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존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민주당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나라당 때부터 쭉 보면 당원권 정지를 당협위원장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당협위원장을 다른 사람을 앉혀놓는데 약간 어용 스타일로 갑니다. 그 지역사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는 당무감사를 하는 거다.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의미가 있는데 네네. 총선이 3년이나 남은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당무감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